예. 자, 1교시에서 2교시도 얘기 앞에 조금 들은 부분이 있죠. 얘가. 예. 그래서 얘기는 항상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니 같이 살아가는 하에 이미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우리 1970년도나 80년도만 해도 어찌냐 그러면은 시골에서 제사상 차려놓고 친족 간에 다퉜어요. 무엇이 맞니? 근데 지금은 어찌냐? 그런 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거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당연히 모셔야 된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찌입니까? 완전히 부모는 요양원으로 가야 된다. 요양병원으로 가야 된다. 정설로 배웠잖아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부모들도.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냐? 물론 편한 면은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근데 가족 간의 정은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 따뜻한 맛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막 제일 처음에 뭐든지 처음하고 시초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신이 부패지고 껍데기만 낳는다는 거. 우리가 이거 인간의 태생적인 연약함이고 또 약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 사람들이 너무 뭘 잘못해놨다, 복잡하게 해놨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사회에 타락되어 있는 이런 것을 너무 야멸차게 비난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들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왜 막 뭐 옛날 사람이 잘못됐냐, 지금은 잘 됐는디, 이거 뭐냐 그러면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이나 심리학적 이해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창조한 우리가 모든 역사, 종교, 사상 이런 것은요, 후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재창조하고 뜻하고는 멀어져 버려요. 예. 뭔 말이냐 그러면 원래 공자님이 지금같이 만들었겠어요? 정말로 부모한테 효도하고 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과 이렇게 이웃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예. 안 하잖아요. 이게 석가님이 말했던 어째요? 좋은 일을 항상 하라고 했잖아요. 자비를 갖추면서. 그런데 어째요? 안 하잖아요. 이게 창조자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2000년 이상이 흘러붙잖아요. 그래 내가 볼 때는 변질돼 버렸어. 많이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찌냐 그런 거 보면은 역사를 보고 나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해왔을까 이렇게 생각만 해야지 뭐 선조들까지 잡아가지고 막 비판할 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예를 조금 살릴 수 있을까 이걸 보니까 전통 문화는 우리가 충하고 효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나 특히 충보다는 효를 더 강조해요. 효도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요거 뭡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죠. 늙을 노자죠. 늙을 노요. 근데 이것도 붓으로 늙은이 노요. 늙은이 노인데 밑에 봐봐, 아들 자 있으면. 아들이 늙은이를 얻고 있네요. 이게 효도요, 효도. 그래서 효도 효자죠. 간단하잖아요. 자식이 늙은이를 얻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얻는다는 의미만 있겠어요? 내가 받았던 사랑과 자비를 늙어서 부모님 힘이 없을 때 내가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좋은 정신을 어떻게 개몽하면 되느냐. 예. 내가 볼 때는 막 좋은 정신을 제도화시키기보다는 어떤 것이 좋냐 그러면은 요새 지금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 축제 같은 거 있죠. 저는 정말 잘 됐다고 봐요. 그 축제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애국정신 같은 것도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일반적인 축제도 좋지만은 안중근 의사를 다 아시잖아요. 누가 안중근 의사 요거 신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 안중근 의거 축제 이런 거. 그러면은 어찌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저께 보니까 어디서 봤는데 안중근 의사를 그린 무지혈 영웅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런 거 잘 돼놨다. 그러나 축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먹거리 무조건 시끌벅적해요. 술판. 예. 근데 우리나라 고유의 충효 또 협동 이런 정신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또 지역 축제의 제목만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째요? 저희 다 천편일률적이요. 예. 그래서 축제에 나는 정신은 없고 육체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상한 의미로 뭐 정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징을 잡아갖고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발산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래서 저는 어찌냐 그러면은 마이크 소리는 요란하지만 감동의 울림이 없는 축제가 우리나라다. 예.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가 잘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라도 그렇게 같이 실행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단체장 선거용, 행사에서 나눠먹기 이것이 제일 큰 거예요. 예. 그리고
축제 행사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죠. 전문가가 대동돼가지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정신선양을 함양하고 있는 이런 축제. 내가 볼 때 이런 것은요, 못 올 것 같아. 왜? 우리 한국만 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앞장서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성 행궁 같은 데 가면은 정조 옛날에 그저 자기 아버지 사도제사 찾아서 가는 능행 행차 있잖아요. 이런 걸 축제로 승화시켜야죠. 그래갖고 구택의 주민들이 나와갖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한마당이 돼갖고 이런 거에 돼야 되는데 봐보시오. 앞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전부 다 우리나라 봐보자. 우리 진짜 우리 광주에서 잘 오르고 있는 축제가 뭐냐면 충장축제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충장축제인데 충장령 김동영 장군은 보이지 않아요. 충장로는 지명 자체가 충장공 김동영 장군의 시호를 받아갖고 충장로라 그러잖아요. 근데 충장로라고 충장축제면 당연히 김동영 장군의 그런 임질애라든지 그런 정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임질애란 정질애란 때 얼마나 그 의병을 모집하고 그 이몽학 사건에 연루되고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그랬습니까? 그런 분들의 선양을 위해서 이게 충장축제에 김동영도 참가하는 충장축제. 또 김동영 장군이 살았던 동네가 어찌요? 석저촌에서 충효리라고 동네도 바뀌었잖아요. 충성과 효도가 있는 동네라고 해서 그렇게 충효리 그러니까 어찌요? 충과 효가 들어가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효자배 씨름대회라든지 효자배 노래자랑 아니면 효자배 뭐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째요? 충과 효가 어우러져 갖고 전부 다 모을 수 있으면서도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 어째요? 줄다리기 한다든지 아니면 강강술래 이런 거 해갖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은 어찌해야 되냐 제 생각으로는 얘기해서 배운 것처럼 장애인들 모약자를 위해서 다시 기부를 하고 써야 돼. 근데 얼마 남겼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얘기에서는 또 결정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물러갈 때 나갈 때를 알자 이 말이에요. 진퇴 결정의 교훈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인생 70을 흔히 우리가 고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의가요 뭐 논어에 나왔네 뭐 공자가 했네 그런 말 아닙니다. 예, 공자는 종심소욕 분류하겠어. 내가 70에 먹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무엇을 따라가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애기 때부터 정직하게 살았으면 나이 먹어갖고도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교육이나 애가 중요한 겁니다. 애절이나 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고의라는 말은 누가 썼냐? 여러분들 고의 알죠? 고의. 옛날부터 애꽃자에다 드물 희자를 써요. 고의. 옛날부터 70살기는 드물다 이 뜻인데 이거는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두보 있죠, 두보. 이백하고 쌍백을 이루는 우리가 말하는 시성이라는 두보가 지은 곡강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외상술값이야 세상 어디에서나 보통 있는 일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이름까지 살기는 드물다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고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70이 그래서 70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숫자예요. 70이라는 것이. 봐보세요. 옛날에 중국의 주류정국시대 때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자. 이 양반이 나이가 70인데 부모는 90이 됐대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90이어도 애기가 70이면 애기로 보일 거 아니에요. 어린이가. 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부모님 앞에서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노래의 지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를 즐겁게 해준다 이 말. 그때가 70이에요. 나이가. 그래서 70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종심. 또 70에 색동석을 입었어. 그리고 공자 제자도 뛰어난 제자가 70제자가 있다 그래. 얼밀히 말하면 72명인데. 또 벼슬을 해도 70살 되면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은 않고 있지 맞지요? 막 TV 같은 데 매체 나올 때게 70, 80 돼갖고도 막 장관하고 국회의원 하고 막 어디 막 회사 계속 우정을 나가면 사람들 어째요? 저분은 존경스럽다 그럽니까? 마음속으로 은근히 다 욕을 해. 그런 이유가 뭐예요? 70에 내가 물러날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박경리 토지 있죠? 그거 보도 그 말이 나와요. 70에 인간의 수명이 정말로 길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째요? 정말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퇴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의 본론 어떻게 됐는가 이것은 다 말했어 얘기에서는. 근데 얘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공례편이라고 그래요. 공례편. 예. 공례라고 그죠? 이게 상편 하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례부터 해갖고 쭉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머리까지 가갖고 다는 못 하겠지만
시간이 나오는 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얘기 공예편에 상하편이 있어요. 공예편에 나올 때에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자성어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귀감이 되는 이야기는 그때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공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남과 나란히 앉을 때는요, 팔을 옆으로 벌리지도 말하게. 이 말이 뭐겠어요? 남한테 방해를 되니까 나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조금 공간이 좁을 때는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걸 교훈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거예요. 요즘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애들 보면 지금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해요? 우리 애기 굉장히 귀여운데 왜 누가 옆에 어른들이 꾸짖기라도 하면은 왜 너무 애기 기죽이냐고.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애기 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내 애기 이뻐하지만 하잖아요. 옛날 우리 내 애기가 정말 상하면 왜 해초리 하나 더 주라고 했을까요? 내 사랑스러운 애기를 해초리로 때리고 싶을까요? 나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어른들한테 근본을 버리지 말라고. 이런 거에 다요. 거기 나오는 겁니다. 또 얘가 오는 것을 숭상한다. 가기만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얘가 아니다. 예, 똑같이 마찬가지요. 사람이 얘를 갖추면 편안하지만 얘가 없으면 이터럽다겠어요. 또 뭐라 그러냐? 얘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예, 부귀하면서도 얘를 좋아하면 교만하면서도 음탕함이 없어. 근데 가난하고 천하더라도 얘를 좋아하면은 뜻을 꺾을 수 없다겠어요. 다 이거 얘기해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도덕과 인이라는 것은 얘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하는 것도 얘로 이루어진다. 예,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부자와 형제도 얘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봐보시오 지금. 저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 대통령은 참 마음에 든다. 저 대통령은 잘 못 하신다. 이렇게 욕할 때도 있어. 하지만 내가 싫다고 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거 봐보시오. 옛날에 보면. 예, 김대중이, 김영삼이, 명박이, 근혜, 재인이. 여러분들 치굽니까 대통령이. 저분이 대통령이라고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이명박 대통령은 저런가 모르겠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저럴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까. 이거에 더 좋을 건데 중심점은 안 이래야죠. 다른 사람이 나가갖고 여러분들 자기 부모를 너 아버지 아주 나쁘겠더라. 이 말하면서 김개똥 못 쓰겠더라. 그러면 쓰겠어요. 아야 너가 아버지 개자 동자 어르신 이걸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형식이 틀리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스승하고 우게 위에 사람을 선생 부모를 섬기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섬기겠어요? 예, 기도 안 하고 제사하는 것도 뭐예요? 얘가 아니면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예,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제사라고.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한테 제사예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뭐예요? 잘 되라고 빌어주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한테 가고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이냐? 내가 완전된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이지. 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뭐 대학을 보내주시고 우리 애기 어디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해서 바빠 서겠어요? 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다. 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아까처럼 우리 저 삼봉 정도주는 이런 양반들하고 친구였던 도훈이 이승훈 이런 사람도 지냐 그러면은 항상 공경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항상 모든 일은 공경해야 된다. 예, 몸을 수양하면은 그래서 그때 얘기에 나오는 첫째 문장 쓰잖아요. 뭐요? 무불경. 무불경. 말 묻자, 뭐뭐 하지 말라고. 아니 불자, 공경할 경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결국은 뭔 말이냐고, 이 말이. 예. 항상, 내 몸을 수양할 때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엄약살이 뭐, 안정산에, 안민전이 나오잖아요. 뭔 말이에요? 예. 내가, 영모는 항상 엄숙할 걸 생각하고, 또 내 말은 안정될 걸 생각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편안히 해줄까 이걸 생각을 하고 이게 얘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기 공예편에는 여러 말이 나와 많이.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말 중에서 많이 지금도 쓰는 건데 너무 많이 막 여러분들 적어줘서 미안합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요 PPT로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안 적고 와갖고 바로 적을 수 있게끔 깨끗이 정리를 제가 해갖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이거는요, 혼정신성이란 말이에요. 점으로 혼자, 황혼월대게, 정은 정할 정자, 신은 새벽 신자, 성은 살필 성자 그래요. 이때는 생으로도 읽은데요. 그때는 줄일 생자예요. 생략을 할 때게 줄일 생. 혼정신성. 이거에 나와요. 얘기 공예편에. 뭔 말이에요? 저녁에는 여기가 뭐냐면은 부모님의 잠자리예요. 잠자리.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예. 또 새벽 신자네요. 새벽에는 살핀다 그래서 무엇을 얘가 안부를 무엇을 부모님의 안부를. 이게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아침에 새벽에는 안부를 살핀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일찍이 문안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효도의 포본이에요. 효변.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려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자식의 효행을 일한 거죠. 이것도 여기 우리가 말했던 방금 공예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 침대에 가서 안우를 살핀다 하는데 지금 어디 그럽니까? 얘들이 더 대장대본디. 그러니까 어째요? 내가 근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 근데 애기들한테 가갖고 아침부터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얘가 하는 자체가 정상인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깨워요. 아가 학교 가야지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막 그러잖아요. 나 성결남 학교 안 가보? 저를 위해서 깨웁니까? 저를 위해서 당연히 온 건데 어디요? 부모가 마치 부모를 위해서 깨워주는 같이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육의 부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인간이 아무리 변해도 효라는 것은 백행지원이라 해서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이게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유교 사상의 효는 뭐냐면 실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요. 이게 이런 거 효도만 적은 책이 있어 또 효경이라고.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어째요? 이렇게 하기가 부모님한테 안부를 부모님 잘 못 잤다 한다든지 얼마나 성질 나갔어요. 이렇게 얼굴색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생나이란 말도 나와요. 얼굴 색자 어려울 난자. 얼굴 항상 평상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 혼정 선생인데 이제 이 뒤에 나온 말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동혼하정이라고 있어. 겨울 동자 따뜻할 온자, 여름하자 서늘할 청자. 겨울에는 따뜻히 해드리고 이부자리를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다 했고 이거에 내가 동혼하정, 동혼하청 했고 나와요. 이게 혼정신성하고 이어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사성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뭔 말이가? 부안해동학 있네? 그러면 그것도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예, 그때는 PPT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걸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